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매주 월요일날 나오잖아요. 다소 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호남에서가 상승이 됐습니다. 자, 호남 상승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석기 사건입니다. 자, 이석기 사건 때 말이죠. 이재명이가 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안 했는지, 왜 이석기 사건에서 이재명이가 빠져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미 말이죠. 이석기 사태는 물론이거니와 이재명의 측근들 가운데는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동부연합과 이재명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요, 대장동 사건 초기 때부터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어요. 아마도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 특히 대장동 사건 초기에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말이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라는 보도를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늦었다. 이제 와서 말이죠. 뭐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서류 본서가 한들 이미 다 증거가 인멸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유동규 본부장도 이 관련 재판에서 이 김만배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김수남이가 이런 거 다 빼주려 했다. 요렇게까지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야, 참 기가 막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만시지탄이지만은 이제라도 시작이 돼서 그야말로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뉴스는요, 바로 IA 사무총장이 이제 어제 출국은 했지만 아주 나라 망신을 똑똑히 시켰어요. 누가? 개딸들이 지금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도착할 때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체류하고 있는 호텔, 그리고 회의가 열렸던 국회,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이 시위대. 저도 그랬잖아요. 아마도 IA 사무총장 인생사에서 사상 초유의 이런 망신 쓰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하 언론에서 말이죠. 이러한 이 폭행을 빼고서는, 물리적인 폭행을 빼고서는 전부 다 당했다. 이러한 기사가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참 이게 이 뭡니까?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야, 이게 정말 계속해서 리얼미터가 이렇게까지나 많이 빠지나 싶을 정도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도표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말이죠. 지금 부정평가는 55.1에서 58.0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긍정평가는 42.0에서 39.1로 살짝 빠졌어요. 한 3% 가까이 2.9 정확해요. 2.9가 빠졌고, 긍정평가가요. 부정평가는 55.1에서 58이니까 이거는 2.9%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한 이 미세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은요, 이 긍정평가는 어디서 올라갔느냐? 충청도에서 1.6, 호남에서 1.0, 20대에서 1.1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정평가는 어디서 올라왔느냐? 보수층에서 5.8이 올라갔어요. 이게 좀 놀라울 현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 부정평가가 무려 9.8%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0대에서도 5.2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진보층이 2.2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 나올 수 있는 60대하고 그 다음에 보수층에서 등을 돌렸다. 진보층도 등을 돌렸다. 이 상황에서 충청도하고 호남에서가 올라갔다. 이게 특징인데요. 이 여론조사가 어떤 일관성을 갖기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은 뭔가 수상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리얼미터 측에서는요,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IA 결과 공개, 그리고요, 또 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 의혹, 이런 것들이 더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요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IAEA 의혹도 IAEA 의혹,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의혹 둘 다 지난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이제 거의 3%가 빠졌잖아요, 긍정평가. 그런데 호남하고 호남에서 그리고 충청도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여론조사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IA 사무총장이 말이죠, 이번 우리 한국을 방문했어요. 지난 7일 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47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2시간 동안을 공항에 잡혀 있다가 간신히 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일관이요, 그야말로 이제 개딸들이 따라다니면서 시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딸들이 말이죠, 이 공항에서, 그 다음에 호텔에서 국회까지 쫓아가서 그야말로 다 들리게끔 고홈 이렇게까지 외치고, 또 진보 좌파의 유튜버들은요, 1밀리언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먹었느냐, 1밀리언 유로를 받았냐, 요런 아주 치욕적인 또 질문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아주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솔직히 기분은 안 좋다, 이러한 입장까지 보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망신 중에 최고의 국가 망신을 시킨 이런 사태가 이번에 IA 사무총장의 방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요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먼저요, 이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호텔 시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 호텔 앞에서 이렇게 해양 투기 반대한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저지, 이러한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국회 앞에서 시위를 보면요, 국회 바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실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지금 이제 이 면담을 가졌는데요. 자, 이 IA 사무총장은 뭐 10여 분인데 비해서 15, 16분.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이의 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30여 분, 2배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원내대표실 창 밖으로 이러한 시위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 I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 그리고 해양투기 반대한다, 전 국민이 반대한다, 이런 시위를 했는데요. 손팻말만 들었으면 그래도 덜 부끄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 100만 유로 일본에서 받아먹었어? 이러한 질문 공세까지, 소리까지 지르면서 그러한 아주 모욕적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입국할 때의 모습입니다. 김포공항에 입국할 때 요 뒤에 보이잖아요, 사진. 아주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격한 시위를 당한 것이죠. 예, 격한 시위를 당한 상태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 활동을 했는데, 입국 때부터 이러한 반대 시위를 보고 국회에서까지 시위한 걸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요, 이거를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이 정도의 그야말로 이 악성 괴담 플러스 시위 행태,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분위기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통을 치고, 국회에다 불러놓고 민주당에서는 호통을 치고, 또 시위대는 욕설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100만 유로 받아먹었느냐, 이렇게 명예훼손적, 모욕적 또 이 질문을 퍼붓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선요,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 민주당하고 만났을 때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요, 우선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거다.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 팀에는 한국 등 10여 개 국가에서 온 과학자가 참여했다. 굉장히 충실하게 분석을 했다.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끝까지 상주하겠다. 예, 상주해서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6분에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자, 민주당 측에서는 정확하게 35분가량을 성토했다고 합니다. 자, 우이성군이가 이제 오염수 대책위원장인데, IAEA 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하다. 예. 그리고 IAEA는 다 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검증을 안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 폐수다. 그래서 핵 폐기물이다. 그리고 우원식이는요, 이 우원식이는 지금 현재 15일째 이제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사무총장이 자기는 뭐 마실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일본한테 마시라고 하라. 그리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쓰라고 권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참 듣기가 거북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의자에 등을 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안경을 벗거나 중간중간 한숨까지 내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비공개 면담에서 또 이 양측이 평행선을 그었어요. 민주당은 비공개 면담에서 IAEA에 대해서요, 해양 방류 외의 오염수 처리 대안을 검토해달라. 그리고 해양 방류 일정을 연기해달라. 이런 이 질문을 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IAEA 사무총장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WHO라든가 국제해사기구 IMO, 그 다음에 UN 인권이사회, 다른 국제기구들하고 공동으로 이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검토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시위대가 이 외친 소리를 보면은요, 그로시 고홈, 회담장 안까지, 그리고 노저편이라고 입힌 티셔츠를 입은 여성은요, 부끄러운 줄 알아? X 자식이라.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라는 스티커를 촬영 장비에 붙인 유튜버는요, 이 XX야, 일본의 돈 얼마나 처먹었냐, 이런 욕설을 해댔다고 하고요. 우원식 지역구가 놓은 을인데, 여기에서는요, 이 놓은 이 명의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총장 일행이 본청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결국은 이 시위 때문에 빠져나가야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로 결국은 출국을 했고요. 그리고 두루는 날 항의 시위를 하던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이 안경, 경찰을 갖다가 이 팻말로 딱 찍어 가격을 해서 안경까지 파손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야말로 나라 망신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이 이석기 수사에서 이재명 수사를 왜 안 했냐?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조선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서 이재명이가 빠진 의혹도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자, 이석기 내란 사건은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을 할 때 이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석기는, 죄송합니다. 이 김수남이는요, 바로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도 이미 유동규 본부장도 정진상 관련 재판에서 폭로를 한 바 있어요. 뭐라고 폭로했느냐? 자기가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그러면서요, 김수남한테 이재명이를 이석기 사건 수상해서 빼달라고 청탁했다. 그러니까 이걸 김만배한테 직접 들었어요. 예, 직접. 이게 지난 4월달 얘기입니다. 목욕탕에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에서 말이죠. 이 수원지검이 청소 영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너희들을 수사하고 있어. 그 사건으로 이재명이를 몰아낼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2013년도에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지난 4월 달에 법정에서 유동규가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김만배 이 형이 좀 힘써달라. 이렇게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부탁을 했고, 그 이후에 김수남을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수사해서 뺐다고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들었다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과 이 김수남이가 통화했다는 말까지 들었다. 이렇게 유동규가 지난 4월 달에 법정에서 폭탄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 용역 특혜는 뭐냐? 이거는 2013년도에요. 이 수원지검에서 성남시 청소 용역 업체인 용역업체로 선정된 나눔환경의 일부가
이석기 사건 관련 조직으로 흘러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어요. 나눔환경은 뭐냐? 이거는 통합진보당의 핵심 그룹인요, 경기 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주요 간부로 활동했던 일종의 좌파 이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말이죠, 2011년도 1월에 나눔환경을 갖다가 민간위탁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13년도에서 19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지사 갈 때까지 이 나눔환경하고요, 총 56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6건을 성남시가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으니까 뭔가 밀착 의혹, 이권 카르텔 가능성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에 말이죠, 이 검찰에서는요, 이 김미 후보, 근데 통진당의 김미도 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단일화를 하면서 이재명을 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요청했냐, 김미가 이재명의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나눔 환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몰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 검찰은 의심을 하고 수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수사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어요, 수원지검에서. 이때부터 이 김수남과 이재명과의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어떻게 작동이 됐는지 지금 이제 검찰에서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최근에요, 성남시청에 나눔환경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는요, 2011년에서 15년 이 나눔환경 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가 만든 자료, 그리고 2011년에서 13년간 검찰하고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이 임의 제출받아서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김수남 검찰총장은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어떤 청탁도 받은 바 없고, 나눔환경 관련 자금줄 관련 사건은 2013년도 12월 수원지검을 떠난 뒤에 종결됐다. 그러니까 종결 처분하고 자격은 관계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지금 이제 박영수, 곽상도, 지금 여기가 이제 50억 클럽에 지금 핵심적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50억 클럽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이가 경기 동부연합사에서 무마된 거, 이 수사 무마 의혹도 함께 지금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모아봤는데요, 이석기 사건과 그 다음에는 이재명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석기 사건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진 도표를 몇 개를 제가 사진으로 올려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석기, 이 사람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자, 이게 2019대니까요, 비례대표로부터 이석기가 나오고 있어요, 통진당에. 2012년도 소용돌이 치는 전장의 한복판, 당원들 가슴이 후련히 뚫어줄 승리 전략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석기가 더 바치겠습니다. 당원 동지들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사건,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리마인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제 내란 업무 조직인데요, 바로 이석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총지휘관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이 경기 각 권역별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기 권역별 대표들 보면 이 지휘책으로 써요.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그 다음에 경기 남부지역은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 사람들 다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기 동부에서는요, 조양원 CNP그룹 대표이사, 그 다음에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그 다음에 경기 북부에서는요,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요, 다른 2개 팀이 있는데 이런 통진당 대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2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진당 수원시 위원장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이석기와 관련해서요, 이재명이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보시듯이 이재명과 송영길이, 이런 정계 인사들이요, 이석기를 갖다가 이게 대공 용의자로 보지 않고 양심수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석기를 석방해달라 공개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공개 요구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이재명이, 조희연이, 송영길이, 표창원이, 박주민이, 정동영이, 이정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이석기하고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38명의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전부 민노총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경기 동부연합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석기 관련 내용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 있을 때 이 경기 동부 연합 중에 인물들 중에서 이석기 측근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게 정진상, 그다음에 이 이석기, 이재명의 측근,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도 경기 동부 연합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측근 인물들은 전부 불구죽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시리즈, 기본금융, 기본대출, 기본주택, 기본 시리즈나 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연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속 저희 이어지는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